근데 이제 가끔 상속 같은 거는 변호사들이 가끔 장난을 많이 치죠. 그죠? 만약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뭐 그런 그룹이나 이런 데는 보통 변호사들이 이렇게 그런 거 처리해주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보통은 어지간하면 장난 잘 안 치는데 가끔은 장난치는 사람들도 조금씩 있죠. 그죠? 그 상속 관련, 이거는 제가 저희 할아버지 시골에 뭐 조금 땅이 논하고 뭐 조금 있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봐서 아는데, 그때 해봐온 그때 경험을 이야기해드리면, 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거 합의는 해야 됩니다. 형제간들끼리. 형제가 많으면 그 증여를 미리 해놓는 게 살아계실 때, 그게 좋습니다. 왜 그게 좋냐면, 만약에 그렇게 안 해놓으면 장례식을 하고 난 이후에 형제들한테 다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뭐 5형제다 그렇게 셌을 때, 그 5명이 다니면 5명한테 다니면서 다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본인한테 상속이 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 있겠죠. 그죠? 그죠? 난 인감 못 주겠다, 내가 내놔라, 이래 그러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오형제 간에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살아계실 때 증여를 해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일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 장례식 끝나고도 상속 관련 지저분한 일이 별로 없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상속이 아니고 증여죠. 증여가 되겠죠. 그죠? 증여를 미리 해버리는 거죠. 그죠? 시골 같은 경우는 저희 시골 기준으로 보면 그린벨트, 이제 할아버지가 증여해 주시는 땅이 이제 농지로 묶여 있어서 그린벨트였는데, 그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 뭐 그런 걸 하나 봐요. 그러니까 증여를 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나 봐요. 그런 거는 면사무소 가서 그 면사무소에 하여튼 그 서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뭘 이렇게 제출하라는 상증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제출을 꼭 하셔야 돼요. 그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냥 일반 대지는 상관없는 거, 집 짓는 터 이미 대지로 되어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논이나 밭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일 경우 그런 서류 같은 거에 거기에 물어보시고, 동네 주민들 뭐 이장님한테 물어보시고 그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를 하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거래는 거래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증여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상속, 만약에 얼마더라, 10억 미만의 재산은 상속세가 없고, 증여도 1억 미만, 1억인가? 증여도 아마 10억 미만으로는 그 차등해서 세금을 내는 걸로, 1억 미만은 증여는 세금이 없나 뭐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들은 그렇게 해서 절세를 하더군요. 상속세는 10억, 제가 알기로 10억 미만은 없는 걸로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잘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외동아들이다, 그죠? 자기 집에 외동아들이고 아버지가 뭐 집이 만약에 10억짜리 뭐 아파트가 있다, 그죠? 그러면 상속을 받는 게 유리하겠죠. 세금을 안 내니까. 증여세 자체도 안 내니까. 증여세가 그때 얼마나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금 냅니다. 한 2% 정도? 2% 정도 낼 겁니다.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한 2, 30만 원. 그때 제가 받은 게 얼마 안 돼서 그때 한 공시지가가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한 20만 원인가 뭐 그 정도 냈던 걸로. 그렇게 많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를 해야죠.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증여를 하려면 원래 갖고 계시던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할아버지 인감하고 주민등록하고 뭐 그런 서류가 이렇게 넘어갈 때 서류가 필요하죠. 그런 서류 같은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감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동사무소 가시면 뗄 수 있는데 본인이 알면 거의 안 떼줍니다. 본인이 완전히 막 식물인간이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 제가 알기로는 그 동사무소에서 거의 본인이 가지 않으면 안 떼줍니다. 주민등록증 있어야 되고 그죠? 대리인으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떼줍니다. 자식이 가도 거의 안 떼줍니다. 왜냐면 그로 인해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집을 팔아먹을 수 있고 땅을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식들이 가끔 이렇게 훔쳐가지고 인감도장 같은 거 훔쳐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안 좋은 그 자식들도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면 인감 잘 안 떼줍니다. 본인이 아니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재산이 없거나 계약할 일이 딱히 없으면 인감은 만들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요즘 같이 이렇게 위조 변조가 굉장히 쉬운 시대 아닙니까? 컬러 프린터 같은 데도 밀어버리면 다 스캔하고 이래버리면 위조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감이 내가 그 재산이 없어서 인감을 안 만들면 나중에 어떤 놈이 내 걸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받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 만약에 위조된 인감을 제출해버리고 저는 인감이 없는데 반대편에서 위조된 인감을 제출해버리면 그냥 만약에 소송을 하더라도 쉽게 끝나죠. 빨리 끝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감은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꼭 만들어야 될 때가 있겠죠. 그죠? 집을 산다든지 차 사는 데는 인감 필요 없습니다. 그죠? 차가 있으니까. 차 보통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비싼 거 보통 집, 건물 뭐 이런 거 살 때만 인감이 필요한 걸로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인감 쓸 일이 별로 없죠. 그죠? 인감 안 써도 어지간한 건 다 살 수 있으니까. 그죠? 은행 가도 은행 가면 도장을 주긴 하지만 그게 인감증명 도장은 아니죠. 그죠? 그냥 막 도장을 줘도 통장을 만들어 주니까. 인감은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니면 만들지 말고. 그리고 하단에 인감뿐만 아니라 하단에 보면 어디에 쓸 건지 용도를 적으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인감증명서 하단에 보면 어디에 쓰는지 용도를 꼭 적으라는 자필로 적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용도를 꼭 적으라는 이 란이 있습니다. 칸이 있는데 거기에 그대 쓰면 진하게 매직 같은 걸로 유성 매직 잘 안 지워지는 걸로 진하게 용도를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것도 팩스 같은 걸로 받아가지고 스캔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밑에는 용도 그리고 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런 거 누군가가 꼭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 필요하다고 보내달라고 할 때 항상 밑에다가 용도를 꼭 적으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만약에 의료보험사 제출용이라고 보내달라 그러면 하단이나 뒷면에 아니 앞면에 의료보험사 제출용이라고 쓰고 팩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가끔 이렇게 게임 로그인 안 되면 전화해서도 안 되면 하죠. 등본 보내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이제 팩스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밑에다가 게임 아이템 아니면 게임 아이디 때문에 보내는 거라고 용도로 그렇게 크게 매직 같은 걸로 크게 써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티가 나겠죠. 그죠? 위조하기가 아무래도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참 부동산 쪽 전세 계약할 때는 항상 우선되는 게 확정일자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는 거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게 등기해 놓은 것보다 우선시 됩니다.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동사무소 가서 만약에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보상을 해줄 때는 확정일자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항상 꼭 전세 계약을 하면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뭐 돈 내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으로 주소 이전을 해야 되죠, 그죠? 그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약간 뭐 야동과 관련해서 법률 그 얼마 전에 약간 세게 개정이 됐었는데 지금 약간 바뀌었죠. 교복을 입고 옛날에는 교복을 입고 무조건 영상을 찍으면 아동 청소년법 위반이다 뭐 이랬었는데 지금 개정이 돼서 애니메이션 쪽하고 애니메이션 쪽은 아닌 걸로 하고 그리고 그 교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 영상이 찍힌 사람을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확인됐을 때 처벌받는다고 뭐 그렇게 개정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야동 관련 법률 한때 뭐 여러가지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로드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걸로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A라는 파일을 받아가지고 보고 제가 이익을 누리려고 무슨 그런 뭐 무슨 파일 이런 데다 올려가지고 제가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걸리는 거죠.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리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렇게 조회를 하고 만약에 그 A라는 파일을 야동을 받았다. 그럴 경우 저쪽 그 A라는 파일에 그 저작권자가 있겠죠. 만약에 뭐 일본 거면 일본 그 저작권 회사에서 본인한테 소송을 거는 거죠. 그냥 그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아봤다고 이제 내는 거죠. 그러면 그쪽하고 적절하게 합의를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돈을 주면 되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송까지 안 가고 그냥 물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조용히 하고 유통을 안 시키면 되고 자기가 집에서 혼자서 그냥 조용히 보고 삭제를 해버렸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까 그 미성년자들이 나오는 그런 이상한 약간 그 수위가 좀 높은 그런 것들도 모르고 받았는데 그런 영상이면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삭제를 하고 집에만 이렇게 안 모아두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안 걸린답니다. 그러면 괜찮답니다. 사람이 이렇게 파일이 섞일 수 있거든요. 이름을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뭐 아닌 줄 알고 받았는데 그런 파일일 경우에 근데 사람들이 그런 쪽의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아두겠죠 집에. 그죠? 그런 거는 이렇게 삭제를 하면 됩니다. 삭제를 하고 설령 그런 파일 모르고 받았다 하더라도 하면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하드에서. 그리고 뭐 그런 걸 하려면 주기적으로 하드를 포맷하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약간 만약에 뭐 형편이 되시면 추천해 주고 싶은 거는 SSD가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SSD가 용량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SSD로 만약에 뭐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뭐 어떤 식으로든 어떤 루트로든 하여튼 받아서 보고 만약에 그런 봤는데 이상한 거다 그럼 바로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 보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이렇게 다녀보면 서핑을 해보면 다운을 안 받, 요즘 인터넷 속도 빠르지 않습니까? 굳이 다운받을 필요 없이 그냥 누가 이렇게 어느 서버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려놨더군요. 그런 거 보면 서핑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죠? 구글에 뭐 글자 몇 개만 쳐도 뭐 주르륵 나오던데. 그죠? 근데 뭐 경찰들은 뭐 하려고 그렇게 찾으러 다니는지 잘 모르겠네. 그 음란업소 같은 것도 구글에 한 10분만 쳐보면 주르륵 나오던데 뭘 그렇게 그게 찾기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여러가지 법률 사항씩 이거는 바뀔 수시로 국회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꼭 확인해서 뉴스 같은 거 보고 꼭 확인하고 뭘 써먹으시 바랍니다.